네, 안녕하세요. 인자이 지원센터장 나동만입니다. 아마 지금 인자이 담당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설명도 드리고 안내를 좀 드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지금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특강도 하고 교육도 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도 있고 고용노동부에서 요청한 어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국가 기관 전략 산업 직종에 대한 적정 훈련 물량에 대한 이제 의견을 지금 조회 중인데, 아마 이제 익숙하시게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처음 또 하시는 담당자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산업별 인자위 쪽에서는 요런 데이터를 받아보신 것이 아마 처음일 거고, 그다음에 지역 인자위에서도 기존에 이제 지역 내에서 수행하던 여러 가지 훈련 수급 조사 분석, 그 데이터만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시다가 이번에는 저희 지원센터에서 또 다른 데이터를 좀 분석을 해서 이제 제공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그 데이터 이제 별도로 저희가 또 따로 분석해 보시라고 제공했던 데이터의 내용하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데이터가 어떤 내용이냐면, 기존에 우리는 이제 훈련 실적 데이터만 이제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왜 필요한지를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그 지역의 적정한 훈련 물량이라는 거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도출을 하느냐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은 신평원에서 아마 어느 정도 물량이 도출된 표를 드리고, 그 물량이 우리가 이제 적정 물량을 이렇게 도출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라고 이제 아마 의견 조회가 갈 겁니다. 그쵸? 근데 이제 그 숫자는 어쨌든 그 경제학적인 모델을 통해서 예측하고 하는 이제 수리 모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도출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현장의 어떤 상황을 잘 반영할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고 있는 한계가 있어서, 결국에는 현장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이 수치가 현실성 있게 도출된 건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 적정 훈련 물량이라는 거를 이 부분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론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예측 모형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가 지금 그 안에 넣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내가 조건 지정을 하지 않거나 고려를 안 했다면 역시 수리 모형에서도 그 부분은 간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현실에 이제 그런 거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예측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해 볼 방법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제가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하나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적정 훈련 물량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우리는 이제 과거의 훈련 실적이 있죠. 이 실적을 가지고서 예측을 하는 건데, 이 실적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실적이 높게 나오고 낮게 나옴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너무 높다면 줄이고 너무 낮다면 올려야 되는 게 이제 가장 간단한 이제 모형인데, 우리가 과거의 훈련 실적을 보고 부정적인 지표는 높이려고 노력하고, 그죠? 아니면 낮추거나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하면서 맞춰가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취업률이라는 거가 있는데, 이 취업률이라는 거는 취업률이 낮은 과정은, 취업률이 좋지 않은 과정은 과정 수를 줄이는 게 맞고, 취업률이 높은 과정은 과정 수를 높이는 게 맞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류의 생각들로 훈련들을 이렇게 좀 이렇게 높낮이를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해보는 거죠.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한번 그런 걸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감도 많이 필요하고 좀 정책적인 의사결정도 조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받으신 자료의 특징은 이 심사 결과부터 붙어 있다는 거예요. 심사. 그래서 훈련 과정이 그 지역에 실제로 공급되기 전까지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일단은 이 과정 심사를 하게 되는데, 요거 다음에 승인이 나면 지역에 풀리게 되죠.
그러면 처음에 이제 심사 신청을 합니다. 훈련기관이 신청을 하고 이제 심사를 진행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공급이 되면 시장에서 이제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개설을 해서 훈련생들을 수료시키고 수료한 인원들은 취업을 합니다. 이런 프로세스로 이제 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이 신청에서 심사를 받았을 때 여기가 만약에 승인되면 개설이고 불승인되면 불합격하면은 이제 탈락인 거죠. 탈락인데 여기서 우리 훈련 과정을 심사 승인해 주세요. 그래서 국비로 훈련을 진행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불승인 받았다는 것도 이 단계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승인율을 알 수 있어요. 승인율. 합격률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승인율에서 우리가 뭘 판단할 수 있겠느냐를 보면, 우리 지역에 또는 우리 직종, 우리 산업 분야의 훈련기관들이 승인율이 높은 곳은 이 훈련 과정 설계 능력이 어느 정도 있구나. 이게 근데 많이 낮다면, 다른 데보다 또 상대적으로 낮다면, 과정 설계하는 게 아직까지 기관들이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못 맞추는 기관들도 있구나.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비율로 나타냈지만 여기는 심사 신청한 과정과 또 불승인된 과정 요 숫자들도 있기 때문에 규모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확인을 좀 할 수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결정, 이제 물량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이거는 우리 산업계, 우리 업계나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훈련기관들의 역량도 볼 수 있고, 그리고 ISC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승인되고 승인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그 커리큘럼이나 훈련 과정 설계의 기준들이 제대로 잘 갖춰져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겠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승인을 받은 다음에 훈련 과정이 이제 모집을 거쳐서 개설을 하게 되죠. 훈련생 모집을 하게 되는데요. 이 훈련생 모집을 하면 우리가 대학에서 폐강되고 개강하고 이런 걸 하는 걸 봐도 알겠듯이, 수강생이 많이 안 모이면 수지가 안 맞아서 개강을 못 해요. 그러니까 과정 개설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모집이 됐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승인 과정이 만약에 이만큼이면 이제 모수부터 시작을 하면 이게 이제 신청한 과정이 이만큼이면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불합격을 하고 여기는 이제 승인이 되겠죠. 이 부분은 승인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승인된 건데, 승인 중에서도 어떻게 갈리냐면 모집에 실패한 데는 또 훈련 과정 운영이 안 돼요. 그럼 여기만 개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승인받은 과정 중에서 개설한 과정이 또 생기고 미개설한 과정들이 생기죠.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개설률입니다. 개설률. 근데 이 개설률을 보면 우리가 또 뭘 판단할 수 있냐? 어떤 지역에 아니면 어떤 직종에 100개 과정을 승인했는데 20개 과정만 개설됐다. 그럼 개설률이 20%가 나오는데, 그러면 80개 과정은 공급을 했음에도 훈련생 모집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00개를 공급한 거는 과잉 공급을 한 걸까요? 과소 공급을 한 걸까요? 이런 이제 판단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너무 많이 냈네. 어차피 그 20%밖에 개설이 안 될 거면 그냥 훈련생들의 선택권도 좀 고려해 봤을 때 한 30개에서 35개 정도만 시장에 풀어놔도 훈련생들이 우수한 훈련기관과 과정 찾아 듣고 그래도 이 지역 내의 훈련 수요는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을 텐데 좀 너무 과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이런 이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고, 100개 중에 만약에 90개 이렇게 됐다. 그럼 이거는 90%의 개설률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훈련 과정이라는 거는 개설률이 높으면 조금 더 높여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선택지가 또 많지 않고 수요가 넘친다는 것들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어서 꼭 다 100% 개설을 추구하는 건 아닙니다. 학생이 저쪽에 과정이 있다고 해도 집에서 너무 멀고 하면 못 가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런 것을 고려하면
뭐 90%의 개설률이다. 그러면 적정 개설률을 내가 어느 정도로 이제 감을 잡고 우리 지역이나 우리 직종에서 개설률이 한 70%는 돼야 될 것 같다. 아니면 60% 정도면 적정한 개설률일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고, 그거에 따라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번 어느 정도 과정을 공급하는 게 우리 지역에 적절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자료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개설돼서 운영되는 과정 수가 한 뭐 2, 3년 동안의 평균을 봤을 때 되게 비슷한 수준이다. 계속 20개, 21개, 뭐 재작년에는 뭐 19개 이 정도라고 하면 굉장히 스테이블한 수요가 있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떨 때는 20개 과정 열렸다고 어떨 때는 80개 과정 열리고 이러는 특이한 상황들만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역의 이제 수요 수준과 우리 지역에 필요한 물량들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데이터가 제공이 돼 있고 찾아보시면 한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설률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개설을 하면 이 과정에서 이제 수료생들이 나와요. 여기 이제 사람 기준으로 이제 바뀝니다. 과정 기준에서 사람 기준인데 결국에는 이 수료가 되고 취업을 하는데 결국에 취업률이라는 거는 수료 인원분의 취업한 사람 수니까 이제 그 식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우리 그 실업자 훈련이라는 게 최종 목표가 어쨌든 공식적으로 취업률이기 때문에 훈련 기관들도 이제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수료 인원도 이제 한번 봅시다. 수료 인원이 100명에 취업자 수가 40명이다. 그럼 이제 40%의 취업률이에요. 근데 이것도 정책적으로 하나의 기준점을 설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누구한테 물어봐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종에서는 적어도 취업률이 이 과정이나 이 분야에서는 한 70%는 돼야 돼 라고 생각을 합니다. 70%는 돼야 된다. 명입니다. 명. 40명, 100명.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요걸 가지고 70%를 어떻게 달성을 할까? 물론 열심히 취업 지원하고 뭐 이러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의 훈련 과정의 적정 물량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이걸 줄이던가 이걸 높이면 돼요. 70명으로. 그죠? 근데 취업자 수도 만약에 이것이 뭐 한 최근 2, 3년 동안에 그 직종의 그 분야 훈련을 들은 사람들의 취업자 수를 한번 보다 보면 들쭉날쭉한 취업자 수를 보이는지 아니면 일정하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범위를 가지고 그 안에서 취업자 수가 한다고 보면 매년 이런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위한 일자리 이런 사람들이 가는 일자리가 매년 좀 요 범위에서 계속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구나라는 판단이 든다면 이거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올리기가 힘들어요. 훈련으로는. 그러면 이거는 70%라는 적정한 효율을 내는 데 있어서 이 수료 인원이 너무 과한 거죠. 그래서 수료 인원을 줄여야 돼요. 수료 인원을 이게 70% 나오려고 그러면은 한 60명 하여튼 몇 프로 60명대가 나오겠죠. 그죠? 대충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수료 인원을 조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60명 정도만 이 훈련을 통해서 지역에서 너무 많이 훈련생이 나온다. 근데 일자리에 비해서 너무 많이 훈련을 받는다. 왜냐면 훈련이 편하고 쉽고 용이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취업률이 안 나오는 과정들이 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과정을 좀 줄여서 이 수료 인원을 좀 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자원을 이제 취업률이 더 높은 부분이나 또 다른 데다가 더 이제 투자를 하는 게 나은 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과정의 일반적인 평균 과정당 정원이 20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20명이면 요거 뭐 10,000명 이렇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뭐 개념상으로 20명짜리 과정이면 과정 한 2개를 줄이면 40명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제공받으신 걸 보면요, 저희가 피벗으로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트를 보시면 이제 원자료가 나오고, 그 자료를 갖다가 이제 저희가 원하는 그런 뭐 데이터 가공을 통해서 피벗 테이블로 이제 볼 수 있게끔 뒤에 가공을 해서 넣어놨는데, 저희가 이제 보내드린 이 국기 데이터, 통합 심사 데이터 활용 방법으로 이제 보내드린 이 매뉴얼을 참고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조건을 지정하시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역은 지역 내에 있는 과정들의 성과들을 직종별로 보시는 거고요. ISC는 이제 지역을 보기보다는 그 하나의 분야, 그 직무 분야, 직종, 훈련 분야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해서 그 직종의 물량들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를 한번 보시면서, 과거에 이제 아마 심평원이나 이제 저희 직업능력 개발에서 또 별도로 드리는 그런 예측 모델에 따라서 나온 그 물량, 그것하고 이전의 실적에서 어쨌든 우리 지역 내에 또 우리 업종에 훈련을 더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를 한번 다양한 각도에서 판단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자료를 제공드렸고, 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가 드린 데이터와 이 활용 방법, 이 매뉴얼을 참고하셔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쭉 찾아가지고 한번 지역 내에서 적정 물량을 추정해 보시고요. 만약에 그래도 이제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간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 대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